전에 배웠죠. 선분과 곡선.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어떤 P에 대해서 어떤 점 A하고 B라는 선분이 있어요. 삼각형 면적을 그어서 이 면적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나올 테지만, 그쵸?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점과, 그러니까 곡선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에 대한 얘기죠? 이해돼요? 안 돼요? 곡선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맞아. 그래야 넓이가 최소가 나오겠지. 밑변을 일정하니까. 그쵸?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자, 이때 어떻게 구해요? 직선과 곡선은 어떻게 이용해요? 그렇죠. 접선을 이용하시면 돼요. 우리 수학 특 때 많이 했죠. 이해돼요? 안 돼? 접선을 이용해서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 리브를 통해서 푸시면 된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야? 이해됩니까? 자, 그런 걸 이용하셔서 유형 16을 푸시면 되고, 자, 첫 번째 길이죠.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길이 했으니까 넓이. 자, 넓이는요. 일단 첫 번째 원의 넓이. 잘 알죠? 원의 넓이는 뭐만 알면 돼요? 그렇죠. 반지름만 알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자, 두 번째 부채꼴.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뭘 알아야 풀 수 있죠? 중심각을 알아야 되죠. 맞아요? 중심각이 필요해요. 그쵸? 중심각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죠. 그러니까 뭐야?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식. 맞아? 참고로 호의 길이를 구합시다. R 세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부채꼴은 중심각을 알아야 돼요. 자, 부채꼴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모두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뭐죠? 활골. 활골 넓이, 그쵸? 활골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들 활골은 어떻게 구해요? 부채꼴에서. 그렇죠. 삼각형을 빼주면 되죠? 활골이 이제 뭡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주시면 돼요. 이해 안 돼? 역시 뭐가 필요해? 부채꼴이니까. 뭘 알아야지만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중심각. 자, 지금 길이나 넓이 같은 걸 구해서 극한을 내가 취한다는 얘기예요. 맞아, 아니야? 자, 이 얘기가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학 2 때 배웠던 함수의 극한을 한 번 더 배워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극한한 그 함수 자체를 단함수 1차, 2차, 3차만 빼고 그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극한을 한 번 더 배워요. 그때 또 나오고요. 그쵸? 나중에 또 뭐예요? 미분을 한 번 더 배워요. 이때 나오죠? 적분을 한 번 더 배워요. 넓이 구하는 것도 나온다고. 맞아, 아니야? 그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곡선에 대한 건 다 끝났어요. 뭐 그 외의 넓이는 당연히 적분을 이용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적분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적분 쓰지 않고 하는 겁니다. 삼각형을 할 때. 삼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운동학근 공식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치? 네, 했나 이거 혹시? 안 했죠? 운동학근 공식으로 많이 기억들 하고 있는데, 운동학근 공식은 올바른 공식이 아니에요. 혹시 삼각형의 넓이 운동학근 공식으로 계산하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신발끈 없어요? 다행이네. 신발끈 안다. 대부분 다 알죠. 뭐 신발끈 아시는 분들은 신발끈을 풀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논술할 때 이걸 쓰면 큰일 나요. 그쵸? 절대 쓰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 신발끈을 대체할 수 있는 공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쵸?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삼각형의 넓이인데 신발끈처럼 생겼어요. 증명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신발끈을 증명해 본 적 한 번도 없죠? 왜 그런지 모르죠?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 1학년 2학기에 미적분학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기말고사 범위에 벡터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때 벡터 연산 중에 벡터 배웠죠? 내적이란 걸 배웠죠? 내적이란 걸 배웠죠? 내적 알죠? 땡그랑 도트. 그 내적이 고등학교 과정의 연산이라면 외적도 있어요. 외적. 안내자 바깥 외적. 자, 외적은 이제 보면은 벡터에 대한 연산이라서 벡터 곱이라고 하는데 그 외적을 이용해서 나타낸 공식이 신발끈이에요. 근데 왜 대학교 때 배우겠어요? 균형이 어려우니까 대학교 때 배우겠죠? 필요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삼각형 넓이에 대한 공식이라고 쉽게 한다고 하여튼 뭐 누군가가 그럴 것 같겠죠. 그걸 뭐 아무튼 뭐 왜냐면 이렇게 막 되게 연습시키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놓고 1,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1, 1 써가지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해놓고 양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나 만들고 빼기 그쵸? 반대편으로 신발끈을 묶죠? 맞아요? 신발끈 모양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이름을 잘 지었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맞아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뭐 한 거예요? 2분의 1 하잖아요. 그쵸? 그쵸? 맞죠? 37 맞죠? 2분의 37이라는 면적을 이제 구하잖아요. 그쵸? 신발끈 공식 맞죠? 자,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아니, 나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대체할 만한 공식이 있어요. 매우 쉬운 공식. 자,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인데 혹시 아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 거의 지금 내가 몇 년째 지금 이걸 계속 내가 전파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때 배울 때 이거를 증명을 안 한 것 같아. 학교 교과서에 버젓이 중단원에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지금 1학년 올라온 애들도 내가 2학기 때부터 가르쳤는데 여전히 모르고 지금 너희들 2학년 올라온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뭐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지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하고 단 한 명도 아는 사람 없어. 한 점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점이 원점이면 자 남아있는 두 점의 x좌표하고 y좌표를 서로 곱하세요. 나의 점이 아니라 다른 점. 그걸 이제 어긋나게 곱한다. 크로스하게 곱한다. 약간 신발끈처럼 생겼죠? 한 줄 신발끈? 맞아요? 크로스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A, B, C, D가 있으니까 크로스 이렇게 해주지.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A, D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B, C죠? 똑같이 빼주시면 돼요. 작은 신발끈 같이 느껴지는데 증명이 되는 거죠. 적용해볼까요? 선생님 원점이 아닌데요? 자, 원점이 아닌 경우는 원점을 평행이동 시키시면 돼요. 0,0 자, 1, 1 뺐죠? 빼주시면 돼요. 1, 마이너스 4 빼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쉬워요? 안 쉬워요? 빼는 거 쉽죠? 영역 만들어주면 돼요. 뭐 때에 따라서 얘를 영역 만들면 빼주고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점을 영역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해 안 돼요? 크로스 얼마? 크로스 빼기 절대값 나누기 그쵸? 어때요? 이런 발음 좋아. 오늘 한판 갔더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몰랐으면 아이 이런 거 안 써도 된다고. 얘는 그냥 막 써도 돼요. 교과서에 있는 공식이니까. 점 잡고 쓰는 한 점 원점 잡고
써도 돼요. 증명할게요. 지워도 되죠? 증명하는 방법은요 매우 간단해요. 뭐 증명 안 써도 돼요. 굳이. 근데 뭐 내가 만약에 선생님 저 증명을 한번 해볼게 집에 가서 해보면 좋죠. 안 까먹으니까. 증명을 하라는 얘기는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렇게 이 원리를 체득하면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내가 유도해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자 얘를 밑변으로 잡을게요. AB의 길이가 밑변이에요. 얼마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높이를 항상 높이는 뭐예요? 수직 높이죠? 맞아요? 수직거리 수선의 발을 내리기 맞아요? CH 자 이게 H죠. 아까 했죠? 점직선.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A분의 BX죠? 자 얘를 양면에 곱할게요. 맞아요? 그러면 BX AY 넘기면 마이너스 AY는 제로. 일반형 쓰는 게 편하죠?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자 누굴 집어넣어요? CD BC에 빼기 AD 절대값 맞아요? 아유 근데 AD 빼기 BC인데요? BC 빼기 AD가 아닌데? 자 절대값 아니니까 바꿔도 상관없죠? 맞아 아니야?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나누기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이제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알겠니? 어? 신발끈보다 공간도 적게 활용되고 한 점을 원점 만들면 되는 건데 원점 만드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맞아요? 활용들 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 기억나 혹시? 기억나요? 아니 교과서에 버젓이 있는 공식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계속 넓이를 연습시키는 게 맞지. 신발끈 이런 거는 사실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공식이에요. 너희들한테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려고 만들어진 공식이 아니라 나중에 알겠지만 벡터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그런 얘기인데 외적이라는 게 어떤 형사의 얘 어떤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걸 외적이라 하는데 그 외적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이 두 개의 벡터에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크기거든요. 나누기 2한 게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뭐예요? 외적을 하면 그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약간의 뭐예요? 좌표를 가지고 크로스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뭐 어드 조인트 어쩌고저쩌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전혀 지금 우리한테는 써봤자 머리도 아픈 공식인데 어릴 때부터 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이거.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왜 이렇게 유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는 당연히 그걸 어떻게 그건 공식을 배우니 그건 공식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쪼개놔야지 당연히. 그 수준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데 쪼개서 뭔가를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넓이를 구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가르쳐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굉장히 생소하게 만들어 놓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맞지 않지? 그치? 어? 그 당시에 이렇게 그때 연습할 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냥 기계적으로만 계산기를 갖다 놓고 하는 거라든가 아무튼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한번 신발끈 잘 쓰시는 분들 써도 상관없지만 이렇다라는 거 혹시나 신발끈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야? 유형 16, 17까지 다 한 거예요. 16, 17까지 다 했고 자 유형 18은 자 하나만 쓸게요. 외접원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외접원이 뭐예요? 내심과 외심이죠. 그쵸? 여러분들 내심, 외심 좀 기억을 하면 좋긴 해요. 기억을 하면 좋긴 한데 자, 1번. 자,
자, 내심이라고 하죠. 얘를 뭐라고 하면은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하죠. 자, 정의. 가계. 삼각형, 그러니까 내저번, 외저번은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내저번과 외저번은 무조건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 있는 아주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일성. 그러니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면 원이 하나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매칭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심을 구하는 방법 정의는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무슨 말이면 봐봐. 직접 해볼게요. 이렇게 A가 있고 이게 B가 있고 이미의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각을 다다다다 해가지고 같다. 2등분 하는 거예요. 아, 대각 그렇죠? 그렇죠? 늑대 중에도 같아지게끔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만나는 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내심이에요. 그러면 이 점을 가지고 잘 보세요. 여기 안에 이제 접하는 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변이 있죠? 이 변이 있어요? 이 변이 무슨 역할이에요? 원에? 접선 역할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제일 많이 까먹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변이 접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이 변에다가 뭘 내려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가 생겨요? 접점이 생겨요. 접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접점이 생기겠죠? 그 접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은 거예요. 이해돼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맞은편을 라지엘 LMN ABC 순서로 LMN 만들어버리면 이때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 형성돼요. 잘 그려라, 잘 그려라, 잘 그려라, 잘 그려라, 잘 그렸다. 그쵸? 아, 치우쳤네 약간. 그쵸? 어찌됐건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기는 거야. 맞아, 아니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얘 내저번이라고 해요. 내저번이고 요게 뭐예요? 접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자,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요? 내저번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자,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요. 삼각형의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만들어서 해요. 무슨 말이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I라고 할게요. 인. 네, 안내자. inner 포인트. in, I. AIC, AIB, BIC. 맞아요? 세 개의 삼각형의 합이 뭐가 돼요? 삼각형 ABC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삼각형을 가지고 삼각형 ABC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면적은 세 개의 삼각형의 AIB, BIC, CIA 뭐 이런 식으로 구해져요. 그러면 AIB 할 때 AB가 밑변이고 높이가 반지름 많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역시 꼭지점의 맞은편에 소문자를 써가지고 맞은편에 스몰 c, 스몰 a, 스몰 b라고 써서 그쵸? 얘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스몰 c가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스몰 a가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스몰 b가 되죠. 2분의 1 r을 세우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그쵸? 여기 반지름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넘기면 세 변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다가 삼각형의 면적을 하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두 변을 알고 끼인각을 알 수 있으니까. 맞아, 아니야? 코사인 법칙 쓰시면 A, B, C 알면 끼인각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코사인 법칙 사용해서 코사인 구할 수 있죠?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 A 어떻게 구하지?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쵸? 맞아요?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자, 까먹었죠?
자, 어찌됐건 여기서 이렇게 코사인 A를 구해서 면적을 구하시면 코사인 A를 안다는 얘기는 사인 A를 뭐야? 제곱 공식.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넘기시면 사인 A도 구할 수 있죠? 사인 A를 알면 뭐예요? 두 변 길이 곱해서 사인 A 곱해서 나누기 2분의 1. 맞아요? 그렇게 구하는 게 세 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면적. 아니면 헤런의 공식 루트 S,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를 구해서 헤런의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넓이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넓이 구하고 세 변 길이 가지고 나눠주시면 반지름이 나오는 거야. 맞아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자,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코사인 공식 잠깐만 그냥 하나 빨리 쓸게요. 코사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별거 없고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 변과 그러니까 두 변과 한 각,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져서 나머지 한 변에 대한 길이를 물어보는 혹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서 나머지 한 각을 물어보는 그쵸? 그런 공식이죠. 그쵸? 맞아 아니야? 써볼게요. 코사인 A라는 한 각에 대한 정보는 A를 뺀 나머지 자 A를 뺀 나머지 BC를 2배 2BC 자 완전 제곱식 외우세요. B제곱 더하기 2BC 더하기 C제곱 완전 제곱식을 구하신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세요.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A제곱 이런 식으로 외우시던가 이해돼요? 아니면 증명을 해보시던가 완전 제곱식 빼기 A제곱은 피타고라스 맞아요. 능력만 되면 피타고라스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외우시던가 자 코사인 B를 갖고 싶다. B를 뺀 나머지 2AC AC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 그리고 피타고라스 오케이? 코사인 C를 뺀 나머지 2AB A하고 B를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 만들고 마지막 나머지 C 이렇게 코사인 맞아요? 이해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한 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하나만 쓸게 얘는 어떤 A제곱을 만들고 싶어 얘는 나머지 B제곱 C제곱 하신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어 2BC 그런데 코사인 값이 곱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게 코사인 법칙이죠. 맞아요? 자 코사인 법칙은 다시 한번 두 변과 한 각 세 변이 나왔을 때 나머지 한 요소를 구하는 아주 편리한 공식이에요. 맞아요? 삼각형을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넓이를 구하셔서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 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 반지름 R 구하시면 돼요. 알겠니? 두 배 안 넘겼네요. 두 배 안 넘겼어요. 땡큐. 자, 그 중에 잠깐만. 이건데 얘는 일반적인 삼각형의 이제 뭐야?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쓰기만. 일반적인 삼각형에 대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인데, 자, 특별히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자, 특별히 직각 삼각형일 때는 저걸 쓰지 않고 엄청나게 쉬운 걸 가지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합니다. 참고로 참고가 아니죠. 무조건 얘는 그냥 써야 되는.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이면 무조건 얘 써요.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이면 야 이거 쓰지 말고 내저번의 반지름은 무조건 못 써. 내저번의 반지름은 무조건 못 써. 지금 내가 얘기하는 공식을 쓸 거예요. 자 맞은편이 C, 뒷변이 C예요. A고 B예요. 자 너무 쉬워요. 반지름 R은 자 그냥 2분의 자 제일 긴 변이 누구죠? 나머지 두 변의 합은 그렇죠. 빼주시면 돼요. A 더하기 B 빼기 C예요. 자, C 빼기 A 더하기 B라고 외워도 되는데 그건 음수가 돼버릴 거예요. 맞아 아니야? 왜냐면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커야 되죠? 반대로 빼버리면 음수가 될 거야. 이해돼? 이해돼? 어찌됐건 어떤 두 변인데 가장 긴 변을 빼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따라한다. 직각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 자, 그럼 왜요? 자, 외우가 중요하죠. 자, 왜요? 자, 아까 내가 내심할 때 제일 많이 까먹고 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한 변이 접선이라는 걸 인지 못한다고 했죠. 자, 변들이 뭐예요? 뭘 의미해요? 접선을 의미하죠. 그럼 접선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죠?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특히나 원 같은 경우는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서로 같다. 서로 같다. 서로 같다. 맞아 아니야?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가 R이죠. 여기도 R이죠. 수직이죠. 수직이죠. 근데 수직돼야죠. 무슨 삼각형? 정사각형이 나와요. 맞아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R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도 R이에요. 맞아요? 요만큼이 뭐예요? 그렇죠. 여기는요? A-R. 그쵸? 그게 A였으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 빼기 R이 되고 여기 뭐가 돼요? B 빼기 R이 되죠.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A 빼기 R 더하기 B 빼기 R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접선 이용해서 접선의 길이가 같다. 이런 옛날 얘기들을 많이 소환해서 다 해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쵸? 나 지금 원래 주중 수업 할 때 했던 것보다 2개를 뺐어요. 일부러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사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뭐예요? 유형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유형 18번을 할 수 있어요. 자, 유형 18번에 98번 빨리 한번 해볼까요? 직각삼각형이니까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세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리고 직각이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에서 빼서 그놈을 나누기 2한 게 내저번의 반지름이죠. 그 내저번의 반지름을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극한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계산하시면 돼요. 집에 태우기가 고장났구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대한 식이 나온 거예요. 쉽게 문장제 문제, 내저번. 여러분들 내저번, 외저번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냥 뭐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알았어요? 자, 계산을 꼼꼼하게 잘 하시면 돼요.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알았어요? 괜찮아요? 그쵸? 잘했어요.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자, 안 쓴 거 마저 쓸게요. 자, 내심했으니까 뭐예요? 내심했으니까 뭐예요? 내심했으니까 뭐 해야 돼? 자, 외심을 해야죠. 외심을 할 거고 자, 외심은요 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 자, 여러분들 외접원 하면 떠올라야 될 공식이 뭐가 있죠? 외접원 하면 떠오를 공식. 수학 원때 배웠던 외접원 하면 떠오를 공식. 내접원 코사인이었죠. 내접원 사인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식이죠. 맞아 아니에요?
외접원에서 만들어진 공식이에요. 외접원을 가지고 증명해서 만든 공식이 사인 법칙이에요. 간단하게 쓴다면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의 한각의 맞은편 길이, 한각의 맞은편 길이, 한각의 맞은편 길이의 비율이 늘 항상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다. 같더라. 선분과 각에 대한 비율이 일정하더라. 아, 정말 신기한 공식이 어떻게 일정하지? 그게 삼각형이다. 그게 그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2배로 표현된다. 그 일정한 비율이 심지어 반지름이에요. 와우. 얼마나 신기해 이게 진짜.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 삼각형. 그치? 아니야? 안 신기해요? 자, 그런 공식이 사인 법칙입니다. 그쵸?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R이 뭐라고요?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지금 정의를 통해서 작도를 할 거예요. 외접원을 만들 거라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요. 그쵸? 어떻게 만들 건데요, 선생님?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세 변이 있을 거예요. 세 변의 무슨 이등분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얘가 외심이에요. 자, 만들어 볼게요.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중점으로 뜩뜩뜩뜩뜩뜩뜩뜩. 난 이게 스킬이 없어요, 전 점을 다 찍어요. 우리 선생님은 막 이렇게 하던데, 그치? 기호쌤 두께 이거 아니야? 이거? 그치? 난 그걸 못해. 난 여기 지금 내가 학원에 몸담은 지가 2009년 데뷔니까 무려 12년인데 한 번도 이걸 내가 해봐야 되겠다, 연습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기호쌤이 애들한테 막 보여주는 개인기라고 막 보여주더라고. 딱 하고 옆에 있으면 소리 엄청 나고. 내가 해봤죠, 아침에 한 번. 안 되더라고. 그냥 포기했어. 나한테는 점점점점이 있어요, 그쵸? 야, 너 점을 잘 안 써요. 이렇게 해서 생명을 다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서 그쵸? 그리고 중점이죠, 여기 중점. 여기 중점. 마찬가지로 여기를 L, N 이렇게 잡고 여기 가운데 중점, 요점, N, 그죠? 그래서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1분이 입에서 부럽긴 한데 의자에서 연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5죠, 5. 그리고 점이 보면은 그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심인데, 자, 이게 외심, 아우터 포인트, 외심이라고 하고요. 자, 그 외심으로부터 이 거리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다 어때요? 같아야죠. 이게 뭐니까? 그렇죠.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외접원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게 그리기가 어려워요. 이제. 얘하고 얘를 지나는 원을 그리셔야 되는데, 자, 잘 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그렸으면 좋겠다. 그렇다 이거죠. 오케이? 이해되죠? 아시겠어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외접원이고 외접원은 중심을 어떻게 한다?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외심을 잡는다. 그리고 외심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다. 반지름이다. 그 반지름을 가지고 사인 법칙이 유도가 된다. 어떻게 유도시켰어요? 항상 이 꼭지각, 이 하나의 꼭지각이 무슨 각? 원주각의 역할을 하면서, 맞아요?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조명을 하죠. 여러분들 사인 법칙 증명할 때 이렇게 했죠? 간단하게 해줄게요. 이 각이 A죠? 이게 2A란 말이에요. 맞아,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쭉 내려요. 내리시면 이게 N인데. 요만큼이 A예요. 맞아, 아니에요? 이게 A였을 때 이게 2A잖아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기억나죠? 두 배 관계 맞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두 배각. 이것도 뭐 합동적 여기랑 요거랑 관계 이놈이랑 이놈이랑 같고 요놈이랑 요놈이랑 같고 요놈이랑 요놈이랑 같고 증명할게요. x의 x인데 5 세모 x의 두 배가 180도죠. 맞아요? 5 세모 x는 90도예요. 하나씩 더하면 세모 두 개 얘가 나오는데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얼마가 돼요? 180도에서 두 개의 세모를 뺀 거죠? 맞아 아니에요? 그런데 180도는 아까 뭐라고요? 두 개의 동글뱅이와 두 개의 x와 두 개의 세모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두 개의 세모를 뺀 거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두 개의 동글뱅이와 x가 나와서 두 배 한 게 얘가 돼. 맞아 아니야? 근데 5하고 x를 더한 거에 두 배라고. 그래서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얘 두 배가 얘란 얘기야. 맞아 아니야? 그런데 얘는 뭐죠?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라 하죠? 이등변 삼각형이죠. 맞아 아니에요? 자, 이등변 삼각형은 한 가지 행동 방법, 그러니까 이등변 나오면 무조건 수선의 발 내리시면 끝이에요. 그게 유일한 고조선이에요. 내리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합동이기 때문에 얘랑 값이 같아요. 각이. 그쵸? 합동이니까. 그래서 뭐가 돼요? 요만큼이 뭐가 돼요? A가 돼요. 내 말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A가 되겠죠? 자, 그럼 봐봐요. 사인 A는요, 반지름 R에다가 요만큼 길이, 전체 길이가 이게 스몰 A였으니까 2분의 A라는 길이로 표현이 돼야 안 돼요? R분의 2분의 A가 사인 A겠죠? 사인 A라고 하는 게 뭐예요? R분의 2분의 A죠. 번보수 쓰면 2R분의 A죠. 그래서 공식이 나온 거죠.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원주가 중심각 가지고 사인 법칙이 나왔다는 게 정설이 아니라 그렇죠. 정설이죠. 그래서 여기서 외접원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을 생각하고 사인 법칙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거 항상 세트로 왜 얘기 못하는 이해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뭐야? 우리가 이제 한 개 보면 반지름 R을 구하는 방법이죠. 반지름 R을 구하는 방법은 자 이 반지름 R 구해놨죠. 그냥 뭐예요? 반지름 R은 2 sin A분의 스몰 A로 구하시던가 또는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4배의 삼각형의 ABC의 넓이분의 세변의 길이의 곱으로 구하셔도 돼요. 이거 아마 수학 1 삼각 뭐죠? 사인 법칙 할 때 했죠. 그쵸? 자,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왜냐하면만 쓸게요. 그러니까 외접원은 잘 안 나와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는 그냥 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돼요. 굳이 얘는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필요 없어요. 사인 법칙 쓰면 돼요. 맞아 아니야? 근데 그냥 지면 안 할게요. 그냥 별거 없고 그냥 뭐 하면 돼요. 삼각형의 면적이라는 게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C죠. 맞아요? 두 변과 끼인가. 그런데 사인 C는요 2R분의 C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에 2R분의 C죠. 그러니까 4R분의 ABC죠. 그쵸? 자, R하고 삼각형 면적을 자리 바꾼 거예요. 오케이? 이해 됩니까? 안 됩니까? 4R분의 ABC로 분명히 외웠을 거라고요. 오케이? 근데 뭐 그냥 대부분 어떻게 구한다? 두 변과 끼인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일단 뭐예요? 수열의 극한을 다 마무리한 거예요. 유형 18번까지 다 마무리했고 자, 유형 19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수열이고 기납조병이 필요 없고 자 잠깐 5분만 쉴게요. 여러분들 힘드신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여기 보세요. 이거 체온을 재시고 쓰시고 소독을 하세요. 알겠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여기까지 5분만 쉴게요. 마취를 계산해보고
문제가 많거든요. 다 답지를 볼 수도 없고 한 문제를 풀고 확인하게 돼. 한 문제를 풀고 그냥 엄청 이렇게 다 문제를 보자. 와우. 끝났어. 아니 진짜 두 문제 풀면 되는 거야. 로그 그거 다 했어.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 괜찮아. 아니 근데 거기 너무 나 많이 지금 먹어야 돼. 나 저녁 먹을 때 먹을 때 너무 많이 이거 먹자. 버거킹 그거 보고 먹으라고. 야, 나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게 버거킹밖에 없어. 오케이. 잘했어. 형님이 네가 그거를 잘못 구한 거야. 거의 100점이거든. 어디? 나한 20문제가 20문제만 안 했다고? 많이 이거 했네. 사행이랑 쓴거 아니야? 설마 20문제 남은 거 아니야? 그치 20문제 남은 거면 어떻게 그게 대박이 넘어? 기만 아니야 이거 김원이야 나 앞쪽으로 들어왔어. 아니 여기를 안 했다? 아니 거기가 제일 많아. 근데 지금 초심이야. 네가 이거 나중에 어차피 앞으로 작년 줬을 때 올해 작년 겨울이 초심이었다고. 상영을 먹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로시안과의 시간을 많이 지냈어. 근데 밥 먹는 거 없는 거. 여기 했네 여기는 나 치과. 나 망했어 그래. 하나는 짜증나지. 수학하는 아무것도 야나 여기서 문제를 외상이 외상이니까. 네. 대체해서 자습하는 아 진짜 숙제는 있잖아. 숙제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얼마 안 남았네 앞쪽이 존나 많이 나와서 그렇지. 나 여기 나왔네 상영을 여기 아니면 나는 앞쪽 살파에 상영을 간단 말이야. 아야. 너 얼마 남았어? 내가 간증 나 여기 깨야 이건 다 했지 안 됐어. 나는 지금 여기서 아니 이거 A 어떻게 해? 쌤이 일단 A 하라는 듯이 올리는 거 아니야? 수정 올리는 거 근데 난 A 안 할 거야. 나 이미 여기 왔어. 이거 모르겠고 이거는 그냥 이거밖에 안 왔냐? 이것보다 진짜? 아니 그리고 2006년도 사과같은 문제 해설을 찾아봤거든. 이거 답변이 해설 어딨어? 2006년 해설이 없어. 다 빠졌잖아 토요일에 나랑 같이 해보자. 네, 찾았는데 이거 나중에 제 월화만 나. 맞아 내가 이거 발견해서 거기다 전에 나와. 쌤이 존나 약간 싫어하는 눈치거든요. 뭐? 일찍 오니까. 12시에 올까? 나랑 똑같은 나인데? 아니 그러니까 2시쯤에 오는 거. 2시 애들이 제일 많대잖아. 여기 앞부분 좀 하다가 아 숙제하지 마. 지금 뭐 왜 숙제해? 그러지 마. 너도 왜 그래? 7점 몇 아주 A프잖아. 미다야 막 수업 시간에 진짜 급발진해서 냅다 뒤로 간다니까? 아 CD가 나도 존나 어차피 엔제는 B로 가. CD가 선생님 목소리가 나도 B로 보고 싶어. 너 역시 B로 가. 닥치고 있으면 쌤 B로 줄 것 같긴 해. 여기 솔직히 이거 엔제 어디까지? 아니 나 근데 이것도 나 여기 있다. 나도. 우리 이거 깃발이 그만둬. 이건 얼마 안 했는데 아니 나 230. 근데 나 여기서 여기 230한 개 있어. 아니 너 매일 4시간씩 생각했거든. 여기는 그리고 운동신이 아니 이거야 이거 너 성격이 여기까지 하고 나 여기도 디테일로 계속 얘네가 나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내가 이런 가령 같은 성격하고 완전 잘 맞는 얘네가 나랑 만나기 싫대. 나도 얘네 안 풀어줬어. 일단 여기까지 아니 그리고 사실 절대로
아 이거 물어보려다가 이거? 근데 이거 무한으로 하면 되게 상관없어. 무한으로 와서 그냥 되게 놀랐어. 약간 뭘 보셔? 어차피 무한으로 4차 수열이라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게 플러스 1을 그냥 플러스 1은 무한대 앞에서 의미가 없는 수야. 정말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사실 100이어도 상관이 없어. 나 공부 배우고 오늘 바꿔. 무한대 앞에서는 아침 무한대 앞에서 이거 3초 똑같아. 따위가 바로 숙제를 이거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까지 수업 준비하고 하면서 자, 시작합시다. 친구들, 시작합시다. 걷는 거 아니지? 자, 필기가 많았죠? 필기를 너무 많았어요. 자, 두 번째는요, 준비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그냥 당함수가 위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한 무한대면 무한대, 무한대들이 무한대. 일반적인 수열에 대한 어떤 극한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뭐야?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수열에 대한 극한을 얘기할 건데, 자, 별거 없고요. 다 썼나요? 자. 등비 수열은 뭐예요? 뭐 아래 n승처럼 n승 밑에 있는 이런 어떤 상수가 있어서 뭐 공비의 거듭 제곱을 시킨 걸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자, 근데 등비 수열은요, 다함수는 뭐 n제곱 같은 경우는 그냥 뭐예요? n이 무한이 가면 무한이 가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고,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n제곱 같은 그러니까 n이 플러스 무한으로 가면 무한으로 가고 아니면 마이너스 커지기만 하는 거잖아. 그냥 아래 n승 같은 경우는 이 공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생각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한을 취하시면은 네 가지에 대한 범위로 표현이 돼요. 네 가지 조건으로 항상 써주시면 돼요. 등비수열의 극한은 이 공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항상 그 공비값을 네 가지에 대해서 범위를 나타내 주시고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절대값처럼요. 그때그때 달라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공비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자, 숫자 1이라는 거의 의미가 보면 분모 분자가 같은 걸 1이라고 하죠?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분모와 분자가 같은 유리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1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큰 숫자들이 1보다 큰 숫자죠. 절대값이요. 어떤 유리수라고 생각했을 때 분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커지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무한대가 돼요. 물론 음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이 되지만 그냥 한없이 커진다는 의미로 그냥 무한대 쓸게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발산입니다. 반대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제로가 돼요. 반대로, 그쵸? 역수니까, 그쵸? 분모가 더 빨리 증가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공비가 1이 될 때에는 요 n에 관계없이, 이거 n이에요. 요 n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n에 관계없이 이게 1이면 무조건 1이 돼요. 그쵸? 수렴한다고 얘기하면. 그리고 자, 요 범위가 뭐죠? 이 범위가 r이 1보다 클 때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고요. 이 범위가 뭐죠?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거고. 자, 마이너스 1일 때가 빠졌죠?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뭐예요? 진동이에요. 진동이라서 발산해요. 값이 없다고요? 값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공비가 뭐냐에 따라서 이런 항이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항들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을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고 얘기해요. 자, 복잡하게 쓸게요. 자, 이렇게 건원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등비 수열이고요. 맞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항함수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어디로 가요? 무한으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요? 무한이고, 얘도 어디로 가요? 무한이고, 얘도 어디로 가요? 무한이겠죠. 뭐 적절하게 하나는 음수로 만들까? 무한이죠? 무한을 가죠? 무한을 가죠? 그러니까 1 정도 씁시다. 맞아요? 자, 분모도 무한으로 가고 분자도 무한으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맞아 아니에요? 그쵸?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만 우리가 이제 계산할 줄만 아면 돼요. 등비수열은 특이하게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다 발산해요. 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때그때마다 계산이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 놈들이 나오면 늘 항상 어떻게 한다? 분모의 가장 큰 놈을 분모 분자에 나눠버리면 돼요. 맞아요? 분모에서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빨리 증가하는 대장. 그치 경민아? 경민아, 분모의 대장이 누구야?